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야당의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선 결과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민주당의 당직자, 지도부 23명이요. 100%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제 기억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야말로 공천 실화를 또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천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 이거 공천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대표가 되지 않을래. 이런 정말 이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장본인이 이재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도 비명횡사, 그러죠? 친명횡재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가 결국 대구에서요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공천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공천 확정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MB 대통령이요 전문 컨설팅 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초청 강연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이 광우병 사태 때 본인이 겪었던 이 고통스러운 기억, 이거를 더듬어서 얘기했는데, 그 당시 결국은 자기 광우병 때문에 문제를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좌파들이 아주 작심하고 시위를 한 것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파가 본인은 이제 결국 못 끌어내니까, 왜냐면 못 끌어내니까 결국은 그게 쌓여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 시위로 이루어지더라. 이러한 입장을 내겨놓고, 그 당시 또 지금 이제 MB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 전문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경제인으로서의 이 세일즈 외교 신화, 이 성공담도 무용담도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해찬, 그 다음에 이제 박덕분 사과 입장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유튜브 방송 조민 그동안에 조용했는데 또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는요, 이거를 갖다가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민이도 인간다운 모습이 조금은 살아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이 발언이 아닌가. 왜냐면 조민이가 말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별걸 다 해요. 예로상 고충 상담도 해요. 그래서 이 고충 상담하는데 조민이가 한참 어려울 때 수사를 받고 난리 났을 때 그 암담한 미래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요 이제 얘기를 질문을 받았어요. 시청자로부터. 거기에 대한 이 답변인데, 이거는 지금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이제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요 지금 내용이요 언론에 지금 많이 막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지금 조금 전에 비명 행사 마지막 피날레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결과. 자, 그래서 요거를 자료화면으로 중앙일보가 정리를 아주 잘 해놨네요. 그래서 중앙일보 요거를요 자, 요렇게 요렇게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요 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울의 충성동을 여기 박성준 대변인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텔레비에 나오니까 TV 나오니까 이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요 고양청에서는요 김영환 도의원이 지금 이제 공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광주 석합에서는 이 송갑서이가 결국 떨어지고 조인철, 그 다음에 청주 흥덕에서는 이연희, 그 다음에 전남 목포에서는 김원희, 그 다음에 공보성 여기서는 문금주, 순천 광에서는 손운무,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에서는 전성, 요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새로운 뉴 페이스들인데, 뉴 페이스들이 어떻게 이렇게 현역도 바꿨고 이겼느냐? 바로 친명이기 때문에 이겼다.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댐댐이 과연 이제 어떤 그 연유로 친명이 되게 됐는지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 자료화면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조만하게 제가 옆에다가 놓고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자, 대표적인 비명계 송갑석, 조인철 광주시 부시장한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인철이는 과연 누구냐? 경기연구원장 이재명의 멘토라고 하잖아요. 경기원장 이한주가 후원회장을 맡은 친명계. 이 정도면 뭐 끝난 거죠. 예. 더군다나 이 송갑석이는 맨 먼저 내가 하고 20%다. 그래서 20% 감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광주, 민주당 텃밭인 광주 지역구 8곳은요, 전부 다 친명계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선에 도종환, 충북 청주 흥덕인데요. 이 삼선 도종환은요, 친명,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한테 졌어요. 이현희 삼선 부원장은 지난 1월 달에 동작을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열흘 만에 지금 이제 이쪽 청주로 내려가서 자객 출마 논란을 야기한 인물이 이현희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청에서는요, 초선인 이용우가 탈락이 되고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한테 패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영환 도의원은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과 경기도지사일 때 2018년도 이재명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해서 친명계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남 고보소에는요, 이 비교적 개파색이었다고 그래요. 김승남 의원이 친명계 문금주한테 졌어요. 문금주는 어떤 사람이냐? 후원회장이 누구냐? 이한주 앞에 얘기한 경기연구원장이 후원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친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전남 순천에서는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순천 지역 본부장을 한 손은무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강원 춘천 철원에서는 이 전성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일하게 친명계 칼날을 이겨낸 사람은 목포의 김원희 의원이 유일합니다. 김원희는요, 김근택이에요. 그래서 이 김원희는요,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후원회장을 맡은 친명계의 배종호 후보를 꺾었어요. 아, 이게 배종호는 이제 KBS 기자 출신인데, 저도 그래서 배종호는요, 이 정청래가 후원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건 될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이 김원희만 친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요, 당 대변인인 박성준은 지금 정대철 이 헌정회장 의원의 아들 정호준하고 붙어서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박성준이가 이기면서 주요 당직자 23명이 100%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스템 공천이다, 혁신 공천이다, 이재명이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나가는 소도 묻는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경선 결과에 따라서 18곳의 여야 대진표가 추가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여야, 이 대진표를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게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이제 보일 것 같아요. 자, 서울의 중성동 의리 경우에는 이혜훈하고 박성준 대변인. 그 다음에 경기 고양을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장석환하고 민주당에서는 한준호 현 의원이죠. 고양정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사무총장, 김용태하고 김영환 도의원. 그 다음에 파주을에서는 한길용 대 박정. 이 박정은 이제 민주당에서 학원으로 성공한 아주 돈이 한 500억이 넘는 재산가예요. 경기 한양갑에서는 이용, 그야말로 호위무사 윤 대통령 수행실장하고 추미애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는요, 우리 국민의힘의 김동원 전 동아일보 기자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현희, 예. 그 다음에 이현희 이제 상근 부원장. 경북 안동에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동원하고 김형동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김상우. 그 다음에 경남 김해갑에서는 박송호 대 민홍철. 그 다음에 강원 춘천에서는 한교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결선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전석, 그 다음에 광주 서갑에서는 이제 하한식 대 조인철, 광주, 그 다음에 전남 목포, 여기서는 윤선홍 대 김원희, 그리고 전남 고흥에서는 김영주 대 문금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진표가 추가적으로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의 공천이 끝났고요. 우리 국민의힘도 공천이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비례 면접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12일까지 해서 비례 면접도 다 끝나게 됩니다. 예. 이 정도는 이제
지금 이제 여야, 이 대진표는 이제 이걸로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번에는요, MB 대통령. 자, MB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바로 오늘 강연한 모습인데요. 얼굴이 조금 야위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인터컨 코엑스에서, 지금 CEO, 여기에서 이제 초대 제2기 건설 경영 CEO 과정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연에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강연에서 이제 이 내용 말씀을 보면은요, 이 광우병 사태를 이제 되돌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우병 사태는 왜 했느냐? 자기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정동영하고 한 500만 표가 넘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흔들림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바로 나를 흔들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나는 못 건드리니까 바로 그 다음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더라. 그리고 본인도 4대강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광우병하고 4대강 사업 반대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탄핵으로 이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악화가 됐다. 요거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예, 상당히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강연에서 이 건설경영 CEO 과정은 전문 건설공제조합이 개최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광우병 시위할 때 위원장을 하던 운동권자가 전향했다면서 어디 강연에 가서 사실 그때 광우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요, 지금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강연한 민경호 시민단체 길 상임 대표가 작년 7월 달에 우리 국민의힘 의총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광우병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퇴진운동이었다.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지. 광우병 그 자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 요 얘기를 한 바 있어요. 민경호. 자, 이 민경호 시민단체 길 상임 대표의 강연 내용을 지금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를 흔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4대강 사업 반대, 광우병 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서 이 좌파들이 결국 집회를 계속해갖고 촛불 시위로 연결이 되고 그 촛불 시위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연에서 말이죠. 재임 중에 세일즈 외교 사례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 여기를 가면은 외국 정상들이 본인한테 굉장히 접근해서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요령, 그렇죠. 이 전략, 정책 이런 걸 들으려고 이 외국 정상들이 많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혼밥 혼식할 기회도 없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문재인이가 맨날 혼밥 혼식하고 다녔잖아요. 이걸 자연스럽게 대비시키는 아주 멋진 비교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발언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 바라카 원전 수출 때 불란서가 이미 내정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E 국왕한테 수차례 전화하고 또 이 팀을 갖다가 이렇게 파견해서 결국은 애를 쓰고 공을 들였더니 이게 수출이 성사가 되더라.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요즘같이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전부 국빈 초대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국빈 초대 이런 정도의 고급스러운 프로토콜이 있는 게 아니고 세일즈맨이 가듯이 굴욕적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원전 바라카, 이 바라카 이제 원전 수출을 위해서 세일즈맨은 을이잖아요. 그 해당국 국가 수반이 탑이잖아요. 굴욕적으로 갔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뭐 필요 없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CEO로서의 이 단단한 면모, 실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굴욕적으로 갔다는 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탄핵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이제 혼밥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솔직단박하게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뭐냐. 오늘 이제 도태우 지금 후보가 되겠죠. 이 도태우 변호사가 결국은 공천 유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참 고생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자, 그래서 조금 전 방송에서도 이거 고민이다. 그냥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고민이다. 만약에 갈 경우에는 집도끼들이 많이 떠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강한 반대가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의 이 5.18 관련 단체 광주시의 이 반발보다는요 대구 플러스 집토끼들의 반발이 더 우려됐다 이렇게 우려된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안이 잘 돼야 되잖아요. 집안에서 싸움 나면 손이죠. 예, 그래서 집안 단속에 나선 것이 아니냐. 예, 유지를 한 것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천을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게 된 이유를 한 서너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우선 도태우 후보가 2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 다음에는요.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헌법 가치 그리고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점. 세 번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표방한 점. 네 번째,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사과의 진전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죠. 근데 이 도태우 변호사가 2019년도 2월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말이죠. 이 5.18과 관련해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북한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있고요. 특히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와 관련해서 북한 개입 여부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요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북한 개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의혹은 결코 공상적이거나 근거가 아주 희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거가 이제 사실인 것처럼 해석이 되는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9일 날도 입장을 내서 지금 잘못됐다. 그런 이제 입장을 내놨고요. 죄송하다고 내놨고, 오늘 또 사과문을 내고, 지난 며칠간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바로잡았다.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이래서 결국은 사면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민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조민, 요게 이제 오늘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고 본인이 답변해 주는 식으로 상담에 응하는 오늘 방송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이제 자막을 띄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겠느냐? 바로 말이죠. 이런 지금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말이죠. 이제 그 5년 전에 2019년도에 대학 입시 비리 의혹에 휘말렸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한 겁니다. 자, 그 당시 지금 이 질문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얼마나 참 힘들었느냐. 예, 5년 전에. 그리고 그 힘들 때 그 미래가 암담하지 않더냐. 이러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한 질문에 관해서 저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던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엄청 힘들고 또 세계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더라. 자, 그러면서요. 조민 상담소에서 바뀐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조민 상담소. 그리고 마냥 박다고 말하면 쉽겠지만은 저도 힘들었다. 예, 힘들었다. 그러면서요.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게 달라지고 성장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후자다. 당연히 후자여야 되겠죠. 그리고 4, 5년 전에 되게 힘들었는데 뉴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계속하지 않았느냐. 뉴스에 계속 제 얘기만 나왔고 친구들 보기도 너무나 두려웠고 친구들이 그런 얘기 꺼내면 무섭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친구들이 날 걱정해서 연락하는 건데 잠수 타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도 했다. 그러면서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나의 원래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실천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4, 5년이 지났는데 사실 멘탈적인 부분에서 극복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어도 무기력해도 빨리 까먹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바뀐 인생에 적응해서 살아야겠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아직도 많은 분이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단단하게 회복했으니까 위로의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위로의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히려 이제는 제가 살아가는 앞길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오늘 이 조민의 이런 이 발언요,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이 비판의 소지도 상당한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발언은, 그야말로 지금 젊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한테도 어떻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아니 물론 또 어려움 하나도 안 겪고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도 있지만은, 자, 인생만사가 다 이 업다운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럴 때 본인이 이렇게 그야말로 암담할 때 이렇게 극복해 나왔다는 이 스토리를 지금 이제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2030 세대들에게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언론에 막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저의 심야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